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처음으로 하루 완치 환자의 숫자가 신규 확진 환자의 숫자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신원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집계가 방금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확진자가 107명, 그러니까 24시간 그리고 오늘 0시 기준으로 107명 는 상황인데 어제는 110명, 그 전날은 114명이었거든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제 뭐 900명까지 피크를 치던 1일 확진자가 지금은 100명대로 떨어졌다는 거죠. 네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대구, 경북의 그런 신천지 관련된 사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 더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서울 수도권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대구뿐만 아니라 그런 구로의 콜센터 사건이나 아니면 여러 집단의 소규모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와 함께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해서 더 2차, 3차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시스테믹한 그런 대응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114명, 110명, 107명 이렇게 뭐 4명, 3명이 줄어든다 감소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 피크를 찍었다가 어쨌든 100명대 초반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또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은 여전히 조금씩은 있습니다. 뭐 지역 감염 사례인데 이따가도 또 살펴보겠지만 지금 가장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최근에 관악구 이 IT 업체에서 이 확진자가 1명 나와서 이제 직원 5명, 총 6명이 이제 감염이 된 사례인데 이게 이 확진자가 지난달 말에 체코와 그리고 스페인을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달 1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뭐 스페인 하루에 뭐 700~800명씩 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좀 외국으로부터의 유입을 확실히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참 코로나19라는 게 이게 바이러스가 확산된 시점과 그것을 확인하는 시점에는 분명히 시차가 있습니다. 잠복기가 있고 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지금 뭐 팬데믹 시점에서 여러 그런 확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2월 달에 그렇게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도 아예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역은 빠르게 잘 대응이 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마다의 상황이 다른 만큼 사실상 그런 그런 방문을 했던 분들의 그런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앞으로는 다른 나라에서의 2차 유입을 예방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될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중국이나 일본, 뭐 마카오, 홍콩처럼 기존 6개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이렇게 5개 나라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했는데 그 전에 입국하신 분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시차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최근에 외국을 다녀오셨는데 그 나라가 최근에 이렇게 확산세가 좀 있다면 스스로 좀 조심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예, 실제로 뭐 중국발부터 해서 여러 이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그 나라에 대한 그 노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공항에서의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 만큼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도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서울 구로구 콜센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112명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뭐 전수조사 1차 전수조사는 거의 마무리됐다 뭐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박원순 서울시장은 큰 불은 거의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 환자 증가세, 확진자 증가세는 조금 이제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구로콜센터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박원순 서울시장의 큰 불은 껐다라는 의미는 그 빌딩 안에서 발생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빠르게 대응을 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검사를 빠르게 해서 확진자 그리고 음성으로 나왔더라도 잠복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빌딩 안에 대한 대응은 지금 빠른 조치가 됐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분들이 그 우리가 확진될 때까지 시차가 한 열흘 정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반경을 돌아다니면서 노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우리가 안전하다고 배제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것도 시차가 있을 겁니다.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이런 노출자들에 대한 확인되는 시간까지의 시차가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확진이 될 것이냐의 관건이 있는 만큼요. 2차, 3차 감염의 우려가 높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 콜센터에서의 감염원에 대한 추적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도대체 어디서 이게 유래했느냐 이런 역학조사도 앞으로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112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인데 그건 콜센터 내부에서 그 건물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1차 조사는 마쳤지만 이제 예. 2차, 3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금 방금 저희가 뉴스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부천에서는 이제 확진자가 근무한 요양병원이 있어서 예. 코호트 격리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남은 불씨를 조금이라도 더 꺼트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이제는 그 노출을 최대한 막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뭐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있고 네. 마스크와 손 씻기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은 지속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설사 노출되더라도 이걸 빠르게 우리가 확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계속해서 가동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생활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취약자들이 많이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그리고 의료진들이 많이 있고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이런 쪽에서의 노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매뉴얼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노출되고 나서 나중에 발견되면 결국에는 그 집단은 코호트 격리가 되고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취약자들 기저질환자들, 고령자들부터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잘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국적인 대안이 이제는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방금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봉쇄 전략에서 완화 전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과거에는 어디서 감염이 이제 시작됐는지 감염원을 찾는데 좀 집중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제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서다 보니까 예. 어디서 이제 감염이 됐는지를 밝히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은 일단 확진자가 어디에 발생했다면 그 주변에 빨리 검체를 이제 투입을 해서 검사를 예. 해서 그중에 확진자로 판명이 되는 분들은 재빨리 격리해서 치료를 하자. 이게 이제 완화 정책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좀 취약 계층이 뭐냐면 이제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예. 세종시 공무원이라던가 예, 지금 예. 해수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서버에 뭐 이렇게 좀 국가 기밀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 서버망을 쓰기 위해서는 집에서 근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확진자가 아까 그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25명에서 한 명 더 늘어서 26명까지 는 상황입니다. 예. 이 일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예. 또 이 방치를 할 수는 없고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청사는 지금 아직도 그 해수부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고 예. 아직 원인을 명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예. 특히 공무원 집단들도 세종청사라는 게 되게 오픈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이런 그 근무하는 과정에서도의 그런 거리두기에 대한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 근무제나 아니면은 그런 순환제 아니면은 재택으로 할 수 있는 거 온라인으로 회의를 전환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최대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번 시기에 그런 유연한 그런 근무에 대한 경험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 아직 원인을 모르고 지금 이 해수부의 직원이 또 국회에서의 그런 회의에도 참석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종청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의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전 국민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이제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감염병 대응에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제가 구로 콜센터를 112명이라고 했는데 114명으로 제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과를 드리고요. 자, 좀 다시 이제 이 부처간 뭐 얘기를 해보면 지금 뭐 부처간 이동 금지 명령도 내렸고 또 해수부는 뭐 앞서서 대면 보고와 회의를 금지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긴 한데 예. 또 이 세종시의 경우에는 이 세종시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지만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실제 이 확진자로 판명이 된 간부 한 분도 서울에서 KTX로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또 일반 저희 시청자뿐만 아니라 시민분들에게 조금 뭐 우려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워낙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요. 네. KTX든 뭐든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의 그런 확진자들과 섞여 있을 가능성은 아예 배제를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런 만큼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내가 손 소독제를 잘 사용을 하고 마스크를 쓰는 그런 예방 수칙은 당연히 잘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런 세종청사의 이슈는 이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국가 조직의 공무원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범적인 근무 형태를 보이면서 안전하게 잘 조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다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런 그런 세종에서의 그 공무원들은 서로 가족
들일 수 있고요. 네네.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워낙에 밀접 접촉이 많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까 구로 콜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같은 건물 내에서 다른 층임에도 예. 이 감염되는 사례가 이제 구로 콜센터에서 다른 층 뭐 많진 않았지만 일부 그쵸. 있었고 예. 또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세종시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층에 이게 확산이 되는 거 아니냐. 또 요즘은 이제 부처 간 칸막이 없애자 해서 어떤과 어떤 부처는 한 곳에 몰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좀 어떤 예방책이 필요할까요?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죠. 네. 실제로 뭐 같은 층이 아니더라도 라운지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식당에서 만날 수도 그렇죠.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노출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층 간의 분리를 할 수 있는 동선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입구를 잘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봤을 때는 그래도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로에서 11층에서 집중적으로 나왔고 다른 층에서는 한 명씩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노출들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안 됐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엘리베이터라는 특성은 밀폐된 공간에서 또 일정 시간을 같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거나 어디 사람과의 그런 2m 이내에서 노출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마스크와 손 씻기 그리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더더욱이 내가 만약에 기침이나 가래나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활동을 자제하면서 오히려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쉬고 확인을 받고 그런 절차와 작업을 본인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회사에서도 장려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최근에 뭐 개학도 연기되고 이제 지금 학교들도 현재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원도 휴원에 들어가면서 뭐 학생들이 이제 PC방이라던가 뭐 동전 노래방 가는 경우가 많은데 또 뭐 젊으면 잘 걸리지 않는다. 또 건강하면 금방 낫는다. 뭐 실제로 뭐 기저질환이 없거나 좀 면역력이 좋으면 좀 이제 증상이 뭐 완화되는 건 맞는 거지. 증상이 완화되긴 하지만 뭐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뭐 학생이나 20, 30대의 경우에는 좀 안전수칙,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간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탈리아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탈리아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5명 중 1명이 청장년층이라고 합니다. 확진자의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젊은이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준 거죠. 젊음이 코로나의 면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물론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줬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는 그 나이대 분포를 보면은 20, 30대가 제일 많다는 거죠. 그만큼 사회적 활동이 많고 사람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이거는 확진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코로나19라는 게 경증이 80%이기 때문에 잘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너무 잘못된 질병 인식 때문에 나는 괜찮아, 걸려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간단하긴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내가 확진이 된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 가족끼리의 밀접 접촉으로 인해서 가족이 확진될 수 있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다 같이 이게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고 더 안 좋은 예후에까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나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으로라도 이 시기에 학교나 뭐나 지금 여유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PC방을 간다거나 노래방을 간다는 게 인정될 수는 없다. 무조건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남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라. 이건 젊은 사람들도 꼭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실제 예를 들어서 좀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해본다면, 그러니까 저는 PC방을 과거엔 좀 갔었는데 요즘 예. PC방을 가면 그러니까 헤드셋 같은 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서로 예. 소통을 하는데 그 그렇죠. 헤드셋으로 소통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음료도 마시고 또 뭐 음식도 시켜서 먹고 요즘은 약간 PC방이 그런 복합 놀이 공간이 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스크를 턱에 끼게 되고 뭘 먹어야 되니까요. 그 과정에서 말을 하고 뭐 기침을 할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비말이 키보드에 떨어진다거나 근데 그 키보드나 마우스를 제대로 닦지 않았을 경우에 뭐 지정 좌석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온다면 이제 또 그걸 만지고 입으로 손을 갖다 대고 이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모든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PC방 자체적으로 자리를 잘 소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얼굴에 손을 안 갖다 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안 가는 게 맞는데. 안 가는 게 맞는데 만약에 저 가야 된다면 PC방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 밀폐된 공간이라는 겁니다. 환기를 얼마나 잘 하는지, 환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제 체크하고 관리 매뉴얼이 인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취약하고요. PC방 가면은 게임할 때 뭐 짧게 하고 오지 않습니다. 몇 시간 하게 되죠. 그만큼 이게 체류 시간이 긴 만큼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내가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스크린이나 키보드, 마우스, 그렇죠. 헤드셋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이 잘 소독 관리가 된다는 100%의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아주 위험한 거고요. 또 특히나 우리가 뭐 옆에 확진자가 있어서 비말이 튀기지 않으면 안전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손으로 매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용 시설에서 어딘가 나도 모르는 접촉이 있고 사실 눈을 비비거나 이렇게 코를 비비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원인 제공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서는 가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좀 가지 않는 게 그러니까 가장 좋고 만약에 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자체나 정부 입장에서도 휴업을 권고할 뿐 휴업을 그렇죠. 하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면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강제로 폐쇄 조치를 지금은 당분간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개선에 대한 소독이나 방역을 그 사업장들이 잘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고 어디까지가 완벽하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 만큼 사용자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아까 저희가 확진자 집계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107명 늘었다 이렇게 지금 그래픽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저희 한번 그래픽 보면서 내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오늘 0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 어제 24시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얼마나 늘었냐 관련한 이제 그래픽 내용인데 지금 확진자 전체 107명 늘어서 8,086명이 됐습니다. 8,086명이 됐고요. 지금 바로 직전에는 24시간 동안 110명, 그전에는 114명 이렇게 늘었는데 다소 줄어든 수치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사망자는 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72명이 됐고요. 완치자는 204명 늘어서 지금 714명. 그래서 어제 최초로 이 신규 확진자보다 신규 완치자가 숫자가 더 늘었었는데 그러니까 110명이 어제의 이 신규 확진자였고 177명이 어제 완치자였는데 오늘은 그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 중인 사람들은 306명 늘어서 17,634명이고요. 지역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대구가 지금 5,990명, 거의 6,000명 이제 돌파를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까 62명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증가세는 확실히 완만해진 상황이고요. 지금 경북 1,153명입니다. 1,153명이고요. 네, 자, 그 다음으로 서울 지금 238명, 경기 200명. 충남 115명.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원 크기로 보면 어느 지역이 지금 확진자가 많이 집중이 돼 있고 다른 지역이 어느 지역이 적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자, 최근 신규 확진자 추이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지난달 이제 29일을 보면 이제 909명으로 가장 피크를 찍었다가 지금 점차 줄어드는.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게 매일매일 뭐 2~3명 차이 이런 수치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지금 교수님 저 추이를 보면 어떤 점에 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확실히 트렌드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2월 29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900명, 600명, 500명, 뭐 300명 이렇게 하면서 100명까지 지금 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대구, 신천지 그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급박한 불은 껐다. 네. 어느 정도의 안정세가 있다라는 의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 대구시의 브리핑에서도 말씀하시는 바가 중증 환자가 아직도 병실을 찾아서 헤매는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해요.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최소화 전략이 잘 이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확진 환자가 많이 늘어도 이 확진 환자들이 중증으로 이행을 하거나 사망으로 가는 거를 그 고리를 끊는 게 아주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했을 때는 이런 중증도를 낮추는 게 매우 큰 숙제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아직도 이런 부분들에
100% 해결이 안 됐다는 면에서는 조금 더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제부터 그런 확진자보다는 격리 해제자가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생활치료센터든 입원 병실이든 이런 의료 자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수급 사항이 더 나빠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대응 태세를 다시 구비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숨 돌렸다. 라는 정도. 그리고 다음에 혹시 다른 사태가 발생하던 해외에서 유입이 되든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는 있겠다. 이 정도의 지금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확산세가 주춤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다.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